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오늘은 좀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그죠? 네, 급락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이제 지수가 왜 또 오늘 급락을 좀 했고, 뭐 그렇게 큰 급락은 아니에요. 3% 빠진 거니까, 심리적으로 좀 많이 좀 눌려서 그렇죠. 근데 아무튼 지수가 빠지면서 오늘은 이제 올라온 종목이 거의 없고요.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많은데 왜 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이걸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상세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8월 초에 한번 급락이 있었죠. 딱 한 달 전에. 그때랑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시면 되는지 이제 그걸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 테마주 쪽 얘기는 올라간 게 있긴 한데, 뭐 어제 얘기 많이 해드렸던 뭐 STO 토큰 증권주들 좀 더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더 갔죠. 뭐 그런 거는 뭐 오늘 얘기를 뭐 테마주 얘기는 넘어가고요. 네. 지수 얘기,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전에 왜 이렇게 흔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힘이 되는 얘기, 뭐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증시가 급락이 나오면서 종목들 올라오기를 기대하셨을 텐데 여기서 더 떨어졌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너무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집중해서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보시죠. 그 전에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확 빠져버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들으러 많이 와요. 왜 그러지? 걱정이 돼가지고 왜 급락을 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막 방송을 많이 들으러 오거든요.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이게 일상인 거라 이게 지겨운 거예요. 이제 급락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막 이렇게 막 우왕좌왕해야 되는데 요즘에 급락 나오면 개미들이 어떠냐면 또야? 아우 지겨워 뭐 이런 분위기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거의 만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일단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늘 이제 지수가 좀 빠졌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이제 제가 8월 말일날 그거 해드렸잖아요. 9월 달에 이러이러한 이슈들과 뭐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좀 흔들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제목에, 방송 제목에 써놨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 전에 지수를 한 번 더 흔들어서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저녁 방송 때 얘기 안 했고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쌍바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어제 쌍바닥 얘기를 했는데 약간 좀 찝찝했어요. 저도 뭐 지수가 이렇게 폭락이 나올 거다 이런 걸 100% 맞히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거든요. 찝찝함. 그래서 어제 쌍바닥 얘기를 좀 했는데 그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일단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일단 이제 처음 시작은 미국이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관련된 뉴스를 보셨겠죠, 당연히. 근데 보면은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진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각이 돼서 증시가 급락했다라고 일제히 기사에서 똑같이 이제 쓰고 있죠, 그죠? 네. 그런 거는 대부분 가짜입니다. 어떻게 신문사마다 다른 이견이 없고 다 똑같습니까? 그죠? 그냥 다 똑같아.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또 부각됐대요. 무슨 PMI 지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자기들 예상치보다 0.2% 낮다고 또 쌩 난리를 지겼거든요. 이거 한 달 전에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 호들갑을 떨더라고 또.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신고가 나다가, 다우지수예요. 신고가 나다가 마이너스 1.5% 빠졌어요. 이게 무슨 얼어 죽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를, 아니 S&P 500 지수부터 보죠. 여기는 마이너스 2.1%. 이 정도 빠질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신고가 지금 돌파 못하고 있다가 조금 빠진 거예요. 이럴 수 있지 않나요? 급반등 세게 나왔고 바로 못 가니까 좀 쉬려고 좀 떨어졌겠지.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지수가 좀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 침체 우려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스닥을 보시면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3.2%를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 처음에 이만큼 떨어졌던 거는 미국의 엔비디아하고 M7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8월 초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미국 경기 침체 우려 호들갑하다. 그때 이제 급락을 했죠. 그리고 반등이 엄청 세게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반등이 세게 나오면 또다시 한번 꺾는다고. 이 얘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해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떨어질 때, 요번에 떨어질 때 범인은 누구냐? 반도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어제 나스닥 지수가 3% 급락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7%를 급락을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AI 반도체 그래가지고 그쪽 버블이 엄청 심한 거예요. 아니 보시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아니 2022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미친 듯이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다 폭락을 했는데 그때부터 남들은 못 가고 다 힘들어하는데 계속 올라간 게 누구예요? 반도체예요. 여기서 반도체 다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 AI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버블을 만들어 놨잖아요. 엄청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지수가 거의 3배 올라간 거예요. 종목이 아니야. 이거는 지수예요. 어떻게 지수가 3배씩이나 올라가요?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받는 거죠. 여기서 세게 급락을 했다가 반등도 세게 나왔다가 또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떨어질 때도 똑같아요. 뒤집으면 돼요.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이거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거라니까. 근데 어제 많이 빠진 거지.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빠졌겠어요? 그렇죠. 시가총액 제일 큰 녀석이 누구겠어요? 엔비디아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제 그 이만큼 빠졌는데 9% 빠졌어. 9%. 9.5%. 거래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빠지니까 반도체 테마주들 뭐 TSMC 잘 아시죠? 요거 6% 빠졌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졌어요. 반도체가. 그래서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폭락하면서 반도체가 다 빠졌고 그게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고 그래서 S&P 500 지수도 2%까지 빠졌고 그래서 다우 지수도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뭐라고 포장한 거예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미국이 급락했다고 언론에서 일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보여드리죠. 정말 그 친구들 말이 맞으면은 미국에 있는 주요 종목들이 다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경기 침체 오려면은 특정 종목 몇 개만 빼고 다 떨어져야 되겠네? 맞죠? 근데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주요 대형주들 섹터별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건데 반도체 쪽에 보시면 뭐 인텔 마이너스 8%, 뭐 AMD 마이너스 7%,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알만한 회사들 많이 들어보신 회사들 다 폭락을 시켰죠. 반도체 장비주들도 6%에서 9%까지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여기 시스코 여기 굉장히 큰 회사죠. 네트워크 장비 회사 마이너스 0.9%. 그러니까 거의 떨어진 게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요 마이너스 1%. 애플 마이너스 2%밖에 안 빠졌고요. 멀쩡해요. IBM 마이너스 0.4, 어도비 마이너스 0.5. 그거 없다니까 그게. 보세요. 그냥 지수가 2, 3%씩 빠지니까 뭐 대형주들도 마이너스 1, 2% 정도 빠질 수 있잖아요. 그게 급락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했다고요. 그냥 반도체만 많이 빠진 건데 경기 침체 우려 이러면서 쌩 난리를 지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보세요. 다른 업종들 이게 다 우리 낮에 그 유료회원들한테만 해드리는 시황인데 특별히 오늘 밤에 해드리는 거예요. 왜? 폭락이 나와서도 힘드실 테니까.
공짜로 막 이런 거 뭐 알려드린다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약바이오 멀쩡하잖아요. 모더나는 좀 많이 빠졌어요. 모더나 마이너스 5%. 근데 그 외에는 오른 것도 좀 있고요. 그냥 괜찮아요. 진짜 경기 침체 오면요 여기 박살나요. 그리고 밑에 쭉 보니까 뭐 헬스케어 크게 급락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경기 침체가 맞으면 은행주 박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는 4%씩 빠졌으니까 급락한 게 맞는데 나머지들은 그냥 평범해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맞으면은 소비가 많이 줄어들 텐데 카드 회사들도 좀 급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멀쩡해요.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멀쩡합니다. 보험회사도 멀쩡하고요. 블랙락도 멀쩡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되면은 먹는 것도 좀 문제 생기지 않겠어요? 멀쩡해요. 코카콜라, 펩시코, 맥도날드, 스타벅스, 기타 등등등 주르륵 보세요. 멀쩡해. 그 다음에 정말 경기 침체 오면은 소비자 회사들 큰일 나거든요. P&G, 유니레버, 콜게이트, 파몰리브, 나이키, 룰루레몬, 에스티로더 멀쩡한데요. 그리고 유통, 경기 침체 오면 진짜 유통주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월마트 포함해서 끝났어요. 홈데포 마이너스 1%, 코스트코 잘 아시죠? 마이너스 1%, 종합유통회사 타깃 마이너스 1%. 뭐예요? 그 소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뉴스에 속지 마시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반도체만 어제 박살난 거예요. 나머지는 멀쩡하다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말 저 사람들 말대로 경기 침체가 맞으면, 그래서 폭락했으면 여기 운송, 물류, 항공주들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니온 퍼시픽, UPS하고 페텍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멀쩡해요. 멀쩡하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그냥 어제 미국의 반도체만 빠진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각이 돼서 그렇대요. 나쁜 놈들. 응?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박살을 냈는데 그나마 일본에 비해서는 덜 박살났죠. 보시겠습니다. 일본 증시를 보시면 마이너스 4%에 끝납니다. 그리고 대만 마이너스 4.5%에 끝납니다. 중국은 불쌍해서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러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일본 마이너스 4.2, 대만 마이너스 4.5, 우리나라는 조금 봐줘서 마이너스 3.1.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거죠.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지난번이랑 비슷해요. 지난번에 여기 8월 초에 여기 요거 떨어질 때 있잖아요. 미국이 금요일날 조금 빠졌어요. 8월 2일날 나스닥 지수 볼까요? 8월 2일날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4% 끝났거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2%에서. 근데 이게 떨어진 이유가 잘 보세요. 이게 시차가 없기도 하니까. 미국 경기 침체 때문에 정말로 아시아 증시가 폭락한 게 맞다면 미국 증시가 이만큼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 시차가 우리나라랑 일본이 열리잖아요.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열리는 게 호주, 이제 뉴질랜드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일본이랑 우리나라 열리고 그 다음에 대만 열리고. 그러니까 미국이 폭락하고 나서 우리나라도 폭락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아니라니까. 지난번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유는 미국 경기 침체. 그리고 월요일이 됐어요. 월요일이 됐는데 주말 지났잖아. 근데 일본 증시가 갑자기 월요일날 마이너스 12%에 끝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일본 경기 침체도 아니고 미국 경기 침체면 미국이 제일 많이 빠져야지. 왜 우리가 많이 빠지는데 일본하고. 한국.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빠져야 돼? 마이너스 8%?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 이렇게 빠졌어요. 그때 대만도 많이 빠졌어요. 대만하고 한국, 일본이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랑 마이너스 한 10% 빠졌으니까, 그러면 그날 밤에 우리 끝나고 나서 바로 열리는 게 유럽, 그 다음에 다시 미국이잖아요. 그럼 걔네들 폭락해야 되잖아. 근데 보시면 폭락을 안 해. 독일 보여드릴게요. 독일인데 8월 5일 날이잖아요. 8월 5일 날 독일 증시가 마이너스 0.7, 그러니까 소폭 하락 출발했었다가 끝날 때는 장중이 좀 떨어졌겠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1.8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급락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아야 요 정도. 그리고 나서 떨어진 거보다 떨어진 건 이만큼인데 세상에 올라온 건 이만큼이에요. 요즘에 독일 경제 안 좋아요. 경제도 안 좋은데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스닥 증시를 다시 보시면, 아니 마이너스 6%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끝날 때 마이너스 3%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캔들 자체가 양봉이에요. 그리고 바로 올려버려. 자기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인데 왜 우리나라가 두들겨 맞습니까? 이상하죠? 이상하면 항상 이상하다 싶으면 의심을 하셔야 돼. 이상하잖아. 근데 요번에 또 그러네. 이번에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뭐냐면,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여드렸잖아. 그거 떨어져서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AI 버블이 있는 거예요. 거기 조정, 그러니까 너무 버블이 껴서 어거지로 올려놨으니까 조정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딴 걸로 이제 뒤집어 씌운 거라. 여러분들이 이때 무슨 엔캐리 때문에 이렇다고 알고 계시죠? 말같이, 제가 그랬잖아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일본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때. 일본은 편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엔캐리가 딱 그날 하루 이틀만 그러고 끝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더 웃긴 건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5%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아시아 증시, 특히 대만하고 여기는 또 마이너스 4%씩 빠져요. 그러면 미국 증시 지금 뭐야? 나스닥 미니 선물도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미국 나스닥 미니 선물 있죠?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마이너스 0.7%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오늘 마이너스 0.7%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증시 박살내놓고 지들은 안 빠지는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그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시장에 돈이 풀려요. 그러면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아시아 쪽 증시가 괜찮거든요. 원래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가 약세가 돼가지고 그 돈들이 전 세계로 이제 선진국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가고 그 나라 증시들이 많이 올라가요. 옛날에 브릭스도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이렇게 심하게 괴롭히는 이유가 많이 사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이번 하락도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하지 마세요. 왜? 외국인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작 미국은 크게 안 빠져요. 이쪽만 흔드는 거라고. 중국, 일본, 한국 여기를 지금 패대기를 치잖아. 근데 대만이랑 일본은 많이 갔어요. 근데 중국이랑 한국은 못 갔다. 인도도 많이 갔죠. 안 간 나라 아시아에서 딱 두 개만 꼽으라고 하면 중국이랑 우리나라예요. 그래 보죠. 그러니까 지난번이랑 똑같잖아. 나스닥 민선물 보시면 뭐 폭락하겠어요 이거?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 이거죠. 환율을 보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로 증시가 폭락을 했으면 환율은 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환율이 급등이 아니라 떨어졌다니까. 0.3%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보면 투자 종합을 보면 외국인이 엄청 판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해드릴게. 네. 낮에다 했던 얘기를 또 하려니까 그래서 그런데, 네. 보세요. 외국인이 9,800억 거의 1조 원 팔았죠. 기관이 7,300억 팔았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외국인이 1조 원 가까이 팔았으면, 팔아서 만약에 우리나라를 떠났으면 환율이 바로 급등했겠죠. 근데 안 하고 거꾸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외국인이 나간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보세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9,800억을 팔았죠. 근데 코스피 200,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9,200을 팔았어요. 그럼 중소형주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중소형주에서는 그냥 대충 700억밖에 안 팔았고요. 대부분 대형주에서 팔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총 9,800억 중에서 전기전자에서 8,500억을 팝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기전자만 두들겨 팬 겁니다. 기관도 오늘 7,300억을 팔았는데 거의 대부분 전기전자입니다. 여기에 쏠려 있어요. 한 놈도 안 사고 다 팔았어요. 팔기만 했어요. 상업펀드도 오늘 던지더라고요. 개인이 다 샀어요. 뭘 샀을까? 삼성전자? 아니요. 저거 샀어요. SK하이닉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뺀 게 아니고요. 그냥 이쪽만 두둑에 팬 거라. 실제로 그래. 이쪽만 두둑에 팬 거라.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졌어요. 오늘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그건 뭐냐면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세요. 업종별로 딱 보시면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개미들이 전업종에서 순매수를 합니다. 이러면은 전업종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심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걱정할 건 없는데 심리적으로는 오늘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왜 힘드냐? 지수를 보면은 쌍바닥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잠깐만 지수를 봅시다. 지수가 저번에 폭락을 이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반등이 세게 나왔잖아요. 이게 쌍바닥 아시죠? 쌍바닥. 어떤 문제 때문에 증시가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이렇게 찍고 올라가면은 그냥 V자, 알파벳 V자 모양의 그냥 외바닥이라고 하죠. 이게 나오는데 제가 주식 전문가도 전문가지만 주식하면서 이렇게 외바닥으로 가는 걸 경우를 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 딱 한 번 정도? 외바닥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쌍바닥 찍어요. 10번 중에 9번은 쌍바닥이에요. 코로나 때는 외바닥이었어요. 그냥 훅 부르고 그냥 갔어요. 그때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죠. 거의 쌍바닥이었죠. 요번에 이제 8월 달에 제가 이때도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응? 환율이 움직이는 게 없다. 외국인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하락은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인데 10년에 한번 나오는 것도 금융위기 아니면 9.11 테러 뭐 이런 일 터졌을 때 그때 한 거다. 코로나 이럴 때 코로나가 우리가 알고 터졌습니까? 갑자기 터졌지. 9.11 테러 뭐 예고하고 터졌어요? 갑자기 터졌지. 금융위기가 금융위기 올 거야 하고 터졌어요? 갑자기 터졌지. 그럴 때는 나오는 급락을 요번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실업률 지들이 예상한 것보다 0.2% 차이 난다고 세상에 한 나라 증시를 10%씩 폭락을 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 많이 드렸고 실제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대부분 외바닥으로 끝나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한 번 더 내려와. 쌍바닥. 쌍바닥이라는 게 잘 아셔야 돼요. 앞에서 여기까지 떨어졌었죠? 반등이 여기까지 나왔죠? 그러면 이거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답답한 게 뭐냐면 쌍바닥을 찍어요 그러면 여기 전저점이 여기잖아요. 무조건 여기까지 오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이럴 때도 있긴 한데 쌍바닥은요 기본이 왼쪽 오른쪽 똑같은 거 이거고요.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오른쪽이 높죠. 아니면 오른쪽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제 짝꿍댕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상되는 거는 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하고 2위가 누군지 아시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잖아요. 근데 얘네들 보면 SK하이닉스 보시면 차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쌍바닥이 이렇게 만들어.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나 안 나오나
바닥을 어떻게 만드나 보면 돼. 근데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이거냐 오른쪽이 낮은 거냐, 이것도 이제 둘 중 하나겠지. 네.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그럼 지수는 이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가능성이니까 참고해서 보시죠. 그러면은 아니 특별하게 그러면 당신 말을 들어보면 외국인이 나간 것도 아니고 좀 있으면 금리 인하할 거라서 증시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급락을 할까요? 특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대만 왜 이럴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에 돈이 풀려요. 주식시장에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대답해보세요. 다 올라간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 또 유튜브 통해서 또 공부 많이 하시잖아. 그죠? 네. 공부를 또 얼마나 또 많이 하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공부 좀 하지 말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세력들이 막 진짜 엄청나게 두들겨 패요. 옛날에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힘들어 죽겠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우니까 와 그냥 진짜 입에서 연기 나올 때까지 연기 괴롭히는 것 같아요. 공부 좀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똑똑해지니까 알거든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아니까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거는 그냥 거의 학대 수준이야, 학대. 우리나라가 저기 베트남이나 어디 캄보디아나 그쪽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쪽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 다 올라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희망을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9월 달에 9월 18일 날 금리 인하 그게 있고 그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다. 그것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죠. 추석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 인하 전에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지. 우리나라 중국은 미국이랑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홍콩 쪽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똑같아요. 흔들어야지. 왜겠어요? 경제 이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금리 인상 시작, 금리 인하 시작이에요. 정책이 이제 바뀌는 그 첫 터닝 포인트, 그게 9월 달이란 말이에요. 9월 18일. 그거 앞두고 아까 주식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거 하면 주식 올라갈 거야. 딱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생각 틀렸어. 그러면서 막 이제 폭락을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못하게. 근데 이쪽은 투자라고 하지만 파생 있죠, 파생. 선물 옵션 뭐 있죠. 네. 그쪽은 거기는 지옥이에요. 아수라장. 거긴 지옥이야. 네.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그 피벗인데 이거를 노리고서 거기는 또 얼마나 돈을 많이 걸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겠어요. 선물 시장, 그 선물 파생, 선물 옵션, 그 파생 시장이 그게 몸통이고요. 몸통이 막 흔들면 꼬리는 막 휘청휘청하죠. 주식시장이 꼬리라고.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움직이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현물 시장이고. 그쪽 도박판 벌어졌으니까 거기 또 얼마나 자기들끼리 싸우겠어요. 9월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인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얼마나 또 막 그죠? 네, 도박판 그 피말리는 수싸움을 하겠어요. 무슨 영화 타짜 그리고 찍듯이 막 그 짓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막 대형주들이 막 줄줄이 막 하락을 하죠. 거기다가 뉴스는 미국이 또 경기 침체 재부가 됐다고 개미들 힘들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오늘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외국인 나간 거 없고 환율이 오히려 떨어져서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그냥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 힘들게 하느냐? 미국 금리 인하하기 전에 미국 금리 인하면 우리도 금리 인하잖아요. 그 전에 개미들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신용 미수 쓴 사람들 있죠? 회복은커녕 거의 그냥 반신 불수됐다고 생각하시면 불수.
치명적인 그냥 그 저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못 일어나요. 신용 미수준 사람들. 다 걸레만 일어났을 거라 지금. 네. 그리고 신용 미수 몰빵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게 지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쌍바닥을 찍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놀라시죠. 두 번째 찍을 때 있죠. 둘 중에 언제가 더 힘드냐면 여기가 더 힘들어요. 여기요. 왜?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는 처음에 급락했을 때보다는 금전적인 손해는 별로 안 나요. 왜냐면 급락했다가 또 반등 나왔으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라. 이때는 모르고 맞는 거예요. 하면서 왜 떨어지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들고 있다가 반등 나오니까 못 팔잖아요. 근데 요 구간에서 급락하고 반등 나올 때 요 구간에서 언론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겠죠. 이게 다 일본의 엔캐리 때문이다. 경기가 어렵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 망한다. 어쩌고저쩌고. 사람들을 되게 심리적으로 힘들게 만들어놔요. 근데 여기서 반등이 항상 나오다가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쌍바닥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걸. 왜? 지금은 왜 떨어지는지를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내 새끼들 잘했나 싶어가지고 내 보유 종목 계좌를 열어봤더니 한숨만 푹푹 나오고, 응? 아우 막 종목 사는 거 보니까 차트를 봤더니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도대체 그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지 모르겠는데 차트를 딱 보면 이거 회복이 되게 안 될 것처럼 보이실 거거든요. 근데 내가 거꾸로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차트 잘 보세요? 못 보잖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차트를 잘 못 보는 사람도 본인 보유 종목 급락한 걸 딱 보면서 아 얘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오래 걸릴 것 같아라고 그 자리에서 판단을 내리고 그걸 그들이 믿어버립니다.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파도 듣기에 좀 거북스러워도 들으셔야 돼요. 왜 그 생각을 하실까? 경험이 없는 거예요. 무슨 경험? 힘든 일이 주식하다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제도 그 얘기 했잖아요.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다고. 근데 그거를 해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겨내서 수익 내고 끝내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딱 보는 순간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바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8월 초에도 막 폭락했을 때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똑같았잖아요. 그때랑 지금은 한 얘기 똑같아요. 이거는 가짜 같다. 응? 환율 얘기해드리고 그때도 투자 동향 쭉 얘기해드리고 시종유에서 털라고 그러는 거다.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외바닥이고 지금은 쌍바닥 찍는 거 그 차이인 거예요. 그때 해드렸던 얘기가 뭐예요? 그냥 가만히 계셔라. 응? 가만히 계시라고. 반등이 세게 나왔잖아요. 물론 아직 반등이 덜 나온 종목도 있지만 결국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을 믿으셔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전문가들한테 종목을 받았을 수도 있고 추천받았을 수도 있고 본인이 좋아서 사신 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 저 같은 전문가한테 이제 종목을 추천받은 분들이다. 그럼 그 종목을 믿으시면 돼요. 전문가를 믿어주셔야지. 그리고 그 종목을 믿으셔야 되고 본인이 노력해서 매수한 종목이다. 본인 자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바닥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못 이겨내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선택권이 사실은 없어요. 없다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개거든요.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안 있는다. 가만히 있는다는 손절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차트 계좌 열어보지 말고 뉴스 보지 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으면서 또는 전문가를 믿으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건 뭘까요? 불안하니까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내 종목 차트 보고 계좌 보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이거 저기서 팔걸 이거 좀 나중에 사서 싸게 살걸 이거 저놈한테 추천받았는데 나쁜 놈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다 남탓만 해. 아니면 조금 착한 분들은 자책하고 자책도 나쁜 거예요. 응? 자책도 나쁜 거라고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계시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금리 인하 전에 이 패대기를 쳐서 다 내쫓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거기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까지 껴있고 그 이제 피말리는 이제 피 튀기는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네. 맞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때 우리 회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8월 초에 폭락 나오고 나서 단기 매매가 무지하게 잘 됐어요. 왜? 변동성이 심해졌잖아요. 폭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와야 변동성이 심해져요. 근데 폭락이 나오는 게 더 좋죠. 저번에 이렇게 폭락 세게 나오고 나서 신용뉴스 반대 매매 쭉 나가고 나니까 반등 세게 나오면서 단기 매매가 무지하게 잘 됐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 갖고 있는 종목 보면서 슬피 울지 마시고 이거 언제 올라오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네. 우리 회원들도 마찬가지시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뭔지 아세요? 변동성이 심해진다고? 그럼 단타를 좀 쳐야 되겠네? 근데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이게 폭락 나오면요 8, 90%는 물렸어요. 단타를 좋아하는 사람이건 뭐 수익 중장기건 다 물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8, 90%는 물려요. 자기 투자 자금에. 그러면 1억이면은 한 1,000만원, 2,000만원 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덜 떨어진 게 있거나 현금 좀 남아있는 게 있겠죠? 현금 만들 수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단타 치시면 돼요. 아셨죠? 상황 다 똑같아요. 네. 뭐 세력은 안 물렸을까봐. 물렸지. 세력도 그러고 살아요. 에이씨 이러면서 땡길 수 있는 현금 땡 만들어가지고 갖고 뭐예요? 단타 치면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돈 갖고 이제 이거 갖고 내가 돈을 좀 단기로 해서 재미 좀 봐야 되겠다. 여기에만 몰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내 계좌, 내 종목 차트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 안 나오거든요. 점점 우울해지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금 돌릴 수 있는 걸 가지고 열심히 단타를 치시면 돼요. 근데 오늘 급락 한번 나왔죠, 그죠? 내일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 음봉이 한번 나오면 하루 이틀은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나눠서 사세요. 왜? 그래야지 본인 마음이 편안하거든. 좀 즐기려고 단기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 자금의 10% 20% 가지고 모은 대박이 나갔어요. 그냥 재미 보는 거지. 즐기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게 지금은 한 하루 이틀 나눠서 하시면 돼요. 네. 그런 마음 편안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목은 한 3개에서 5개 하나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3개에서 한 5개 정도만 돌리시면 돼요. 단기는. 재밌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해진 거는 이제 단기 매매하기에 딱 좋은 거고 실제로 우리 방에서 단기 문자반 여기서 수익 제일 좋을 때가 여기였어요.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딱 캔들이 작아지면서 돌리면서부터 매도성이 나가는 게 확 줄었어요. 수익 낸 건 계속 있어요. 근데 확 줄었어요. 근데 폭락 나왔죠? 그럼 또 가는 거죠, 뭐 이제. 네, 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마실게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40분 넘었네. 요거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하기 전에 폭락이 안 나오면요, 이런 식으로 흔드는 게 안 나오면 금리 인하하고 나서 나와요. 네. 첫 금리 인상이나 첫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주식시장이 올라가요. 금리 인상하면 떨어지는 줄 아시죠? 아니, 올라가요 원래. 근데 재작년에는 미친듯이 해가지고 잘못돼서 그런 거지 통상적으로는 올라가요. 금리 인하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전에 이런 식으로 세게 흔들면 금리 인하하고 나서는 큰 조정이나 타격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하려면, 그리고 금리 인하 횟수가 많아지거나 금리 인하하는 폭이 많아지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그게 돈을 화끈하게 풀어주는 거니까, 시장에.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러려면 경기가 안 좋다라고 자꾸 뉴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금융 당국자들이 보세요, 경기가 안 좋다며,
그래서 우리가 돈 좀 풀어드릴게. 우리 잘했죠? 자, 금리 인하 0.25% 하려고 했는데 0.5%.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니까 우리 잘했죠?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해야 돈 풀어서 인플레이션 또 발생했다라는 욕을 안 얻어먹지.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답이 없는데 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판 까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판을 깔고 금리 인하 하려고 판을 깔고 누구는 주식을 싸게 살려고 패대기를 치고 난리를 지기는 거죠. 우리나라 공매도 지금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 공매도 지금 금지잖아요. 내년 3월까지인가. 안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증시가 대형주가 많이 빠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지쳐서 그래. 그리고 세력들이 정확하게 딱 노리고 제일 아픈 곳을 탁탁탁 치니까 증시가 폭락하는 거고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네. 아까 선택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가만히 있거나 가만히 있지 않거나. 그래서 선택은 사실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무조건 버티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손절하고 이 바닥 떠나시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참고 이겨내고 고생하신 거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없으니까 좀만 더 버티세요. 아셨죠? 네. 제가 지금 웃으면서 방송하죠? 네. 네. 웃으세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돼요. 네. 아주 심하게 괴롭히는 거 보니까 네. 아주 많이 가려고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손절 안 하고 버티셨다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지난번에 8월 5일날 폭락했을 때 대처하신 거하고 예, 똑같이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이 목요일이죠, 그죠? 내일 증시는 또 내일 보면서 또 얘기를 또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단기 매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희 방에도 단기 열심히 하려고 내일부터. 네, 쫄지 마세요. 돈 내실 필요 없어요. 네. 자, 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